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약이 뭐냐? 보험은 주보험이 있고 특약이 있습니다. 그럼 이 특약도 선택 특약이 있고 의무 특약이 있는데, 그 보험 가입을 잘 하려면 주보험보다는 이 특약을 잘 알아야 돼요. 이 특약을 잘 알아야지만 보험을 잘 가입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보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보험을 없애는 경우는 종신보험 말고는 딱히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 특약을 잘 선택하고 잘 가입해야 내가 보험을 잘 가입했구나, 내가 합리적으로 가입했구나, 내가 올바르게 가입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특약은 엄청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보험의 성격이 달라져요. 이 어떤 특약이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 특약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특약을 보느냐, 그죠? 특약을 잘 보아야 가입 실패를 안 합니다. 이 특약을 잘 모르고 가입을 하면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무조건 실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약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근데 특약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특약을 잘 보는 방법이 정말 많이 있죠. 약관을 보면 특약이 보입니다. 약관을 내가 가입할 상품의 약관을 펼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특약의 내용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약관을 봐도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몰라. 야, 이거를 내가 했으면 처음부터 보험을 똑바로 가야겠지. 왜 실패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약관을 주더라도, 가입하고 나면 책을 주죠. 약관을 안 보고 대부분 넣어둡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래도 내가 이거 평생을 낼 아주 많은 돈을 낼 보험인데 약관 한번 봐야겠다. 이거 막 펼쳐봐요. 펼쳐봐도 한 5분 있으면 덮어야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맞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뭐 큰일을 당했어. 그렇게 되면 그제서야 약관을 펼쳐서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지만 정확하게 100% 이해를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약관을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그냥 읽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걸 읽는 거는 한글만 떼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게 문제가 아니죠. 읽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 그러면은 이제 알겠어, 대충. 그럼 보험은 무수히 많은 특약이 있고, 그 중에서 내가 좋은 특약을 선택해서 가입하면 내가 만족하고 괜찮고 가성비가 좋은 보험이라는 건 알겠어. 그래서 이 특약을 잘 봐야 되겠어. 그래서 보험은 주보험도 중요하지만 특약을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겠다. 그러면은 이 특약을 잘 보면 약관을 보면 되는데, 약관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약관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약관을 잘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방송을 하는 거죠. 약관을 어떻게 하면 이걸 읽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할까? 이걸 이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기 위한 본격적인 주제와 방송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질병 코드를 알아야 됩니다. 질병 코드가 뭐냐? 그럼 요것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질병 코드죠. 여기 보시면은, 자,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은 A에서 B 코드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 있듯이 이 질병에 대해서도 코드 질병이 있습니다. 이 코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코드를 많이 알아야 내가 이 보험이 괜찮은지 안 좋은지 첫 번째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혈관 순환계통에 지간 혈관 질환은 I 코드가 많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특약을 하나 가입한다. 근데 뇌출혈을 가입한다. 뇌출혈에는 혈관에 대한 코드가 3가지밖에 안 된다. 뇌출혈은. 그러면은 다른 특약 내에 대한 다른 특약은 없을까? 그래 봤더니 뇌졸중은 6개를 해주네. 그러면 이거보단 좋다. 근데 뇌혈관 질환을 갔더니 10개를 해준다. 이런 질병 코드입니다. 이 약관을 알면은, 약관을 보면은 이 질병 코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 코드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병 코드를 아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럼 50%를 알게 됩니다. 약관에.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통계 확률. 이 통계, 보험은 뭘로 만들어집니까? 대수의 법칙입니다. 통계로 만들어집니다. 질병 코드를 이해했으면 이제는 통계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I63이라는 코드가 보상이 되고 I60이라는 코드가 보상이 돼. 그럼 I62 코드는
통계청에서 우리가 통계 자료를 보면 이 질병 이름을 검색하면 몇 명이 걸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I62는 몇 명이 걸렸을까? 확률상 보고 I63은 과연 몇 명의 환자 수가 있느냐? 이 통계를 봐야 됩니다. 이 통계를 보고 이거 많은 사람이 걸리는 질병인데 이거를 많은 돈을 보상을 해주는구나. 이것도 보상을 해주는 코드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은 정말 좋은 보험이구나. 이거는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 이걸 보상을 안 해주니 나쁜 보험이구나. 이 질병 코드가 통계를 알면 어느 정도 이해를 됩니다. 통계를 알면 30%를 알고요. 질병 코드를 이해하면 50%를 알죠.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또 10%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료 과정이 있습니다. 의료 과정. 의료 과정은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뇌경색이 걸렸어. 그럼 뇌경색이 걸리면 끝이냐? 아닙니다. 뇌경색이 걸리면 의료 과정에서 수술을 하게 되냐? 아니면은 혈전 용해제를 쓰게 되냐? 이런 거를 알게 돼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약관을 이해하니까요. 그래, 약관에 딱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뇌경색에 걸렸을 때 뇌경색 수술을 할 경우에 아주 많은 돈을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그럼 좋은 보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뇌경색은 수술보다 혈전 용해제를 많이 쓰는데 수술비를 이렇게 많이 주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게 머릿속에 이제 약관을 읽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좋은 보험이 아니구나. 좋구나. 이 의료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의료 과정도 요즘 정보가 많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하시면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질병 코드 찾고 약관을 보고, 그죠? 이 정도 보상해주는 특약이구나. 그럼 내가 또 통계청을 가서 봐요. 이거 봤더니 이 환자는 몇 프로고 몇 프로고 몇 프로고, 그래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이 약관에는 의료 과정을 어떻게 해석해 놨을까? 내가 찾아본 의료 과정과 매우 흡사하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90%를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미래도 생각해야 돼요. 미래.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미래. 그래도 검색을 하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옵니다. 미래. 예를 들어서 지금은 뇌에 대해서 수술을 전혀 안 하는데 나중에는 의료기술이 정말 발달해가지고 뇌가 아프거나 치매도 이제는 수술이 되더라. 혹시나 그래서 치매 수술비도 있나? 이건 치매 수술에 대해서는 보상해주나 안 해주나? 이런 걸 유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보험가입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너무 복잡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천만 원짜리 차를 하나 산다. 맨날 며칠 한 달 넘게 고민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보험도 총 납입금을 보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 고가의 상품을 가입하는 거예요. 보험은 총 납입 보험료를 따져보면. 그러면은 이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못하더라도 1번부터 3번까지는 어느 정도 꼼꼼하게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상담을 받아야 이 설계사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설계사한테 가입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1번부터 4번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를 해석하는지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특약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없기 때문에,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나이 드신 분이나 오래되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보셨을 특약이 바로 깁스 치료. 깁스 치료 특약이 다 웬만하면 저렴하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받아보신 분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왜 그럴까요? 자, 약관을 한번 읽어볼게요. 석고붕대, 섬유유리붕대, 여기 캐스트를 고정할 부분 1층부터 양측면에 착용시 대해주는 치료법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석고붕대, 섬유유리를 고정할 부분에 1층부터 양측면에 착용시 대해주는 치료법은 제외하고 캐스트 치료라고 합니다. 깁스는 CAST, 캡스 치료라고 하고,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 부위에 돌리는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서 바른 다음 굳어지게 하는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잘 볼게요. 자, 질병 코드. 질병 코드는 깁스를 하니까 질병 코드 범위가 엄청 넓죠. 웬만하면 다 된다. 상해, 다쳐서 하는 거 다 준다. 그렇죠. 그리고 질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도 다리 양쪽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한쪽을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 통깁스를 했죠. 그런 경우가 빼고는 잘 안 하긴 하는데 어쨌든 질병도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상해도 하고 질병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범위가 넓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또 통계 확률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죠. 통계 확률적으로, 여기 단순히 통계 확률적으로 볼 게 아닙니다. 이 약관에 대한 통계 확률적을 봐야 되는 거죠. 통깁스, 석고붕대를 충감은 그 통깁스를 하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있느냐. 우리 완전히 이렇게 다 감는 거죠. 이 깁스 통째로. 이거 비율이 깁스 하는 환자 중에 몇 명 있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요즘 다 이 깝깝하니까 뗐다 붙였다 붐 깁스
반깁스라고 하죠. 거의 그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통계 확률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약관이구나. 질병 코드는 넓지만 통계 확률적으로 받기가 좀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약관을 보면은. 그러니까 질병 코드와 통계 확률을 이해한 거죠. 그 다음 제 문제는 의료과정입니다. 의료과정. 그래서 골절이나 뭔가 내가 부모고 짓거나 뭔가 일어났을 때 그 통계 확률과 의료과정이 같이 들어간 거죠. 통계 확률적으로 통깁스를 하는 환자는 작고 의료과정에 있어서 거의 반깁스를 다 하는구나. 의료과정이. 이해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뭐라 그랬죠? 미래를 봐야 된다고 했죠. 이야, 내가 이거 보고 정말 기가 차고 너무 웃겼는데, 뭡니까 이게 깁스, 캐스트 치료의 정의죠. 근데 미래의 깁스는 어떻게 바뀌는지를 상상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도 받기 어려운데, 미래는 우리가 보험을 지금을 위해서 넣습니까? 아니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넣는 거죠. 근데 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넣는 건데, 이 미래에 이거를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특약인 거예요. 자, 좋은 보험은요, 지금은 안 일어나는 것들이 미래에 이 약관과 딱 부합해가지고 내가 많은 걸 타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엄청 좋은 보험이죠. 실손보험이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계속 안 좋게 개정당한 거죠. 실손보험은. 옛날엔 도수치료 없었죠. 90년대 이럴 때. 근데 갑자기 도수치료가 성행하니까 약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도수치료 특약이 그 실손보험에서 빠진 거죠. 미래를 대비해서 미래에 효과가 있는 특약이 좋은 특약인 거예요. 근데 이 특약은 미래에 너무 암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데 보험은 왜 미래를 예측을 못하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기가 차죠. 이 배꼽질 같이 생긴 거 이거 우리가 깁스하면 일단 이 깜깜하잖아요. 긁지도 못하고 가려운데 긁지도 못하고 너무 깝깝해요. 통깁스를 하면. 근데 이젠 가려면 긁으면 돼 이렇게. 근데 이게 또 통깁스보다 효과도 더 좋답니다. 이 뭐냐, 바로 3D 프린터로 만든 3D 깁스라는 거예요. 배꼽질 같이 생긴 거. 미래에는 그러면 깁스가 다 이걸로 많이 바뀌게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캐스트라는 아까 그 석고 거기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치료 효과가 좋고 더 편리한 이 깁스를 많이 할 텐데, 이 지금 현재 깁스 치료비에는 요거는 보상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걸 왜 넣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통계, 그리고 질병 코드, 그리고 그 뭡니까? 미래, 의료과정, 이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해서 해석이 되는 게 가정을 하나 샘플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보면은 무수히 많은 특약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대충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하면서 약간을 이렇게 읽는 법을 기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잘하면요, 보험 가입을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약의 기초라는 거, 특약을 약간의 아주 상세히 잘 적어 놓은 걸 어떻게 읽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끝나면 끝납니까? 이렇게 하면 특약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이 특약이 좋은 특약인지 나쁜 특약인지 우리가 이제 판별이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회사별로 보험료가 틀립니다. 그러면은 이 좋은 특약을 가입할 건데, 이 좋은 특약에 각 회사별로 봤더니 S라는 회사는 이게 한번 이렇게 1회 내는 보험료가 3,000원이야. 그리고 B라는 회사는 2,000원이야. C라는 회사는 1,500원이야. 그럼 이 특약이 좋은 특약이야. 그럼 1,500원짜리를 가입하셔야 훨씬 더 좋겠죠. 내가 3,000원을 내고 300만원을 나중에 보상을 받는 것보다 1,500만원을 내고 300만원을 보상을 받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약의 기초라는 것은 이렇게 구분하고, 그리고 회사별로 비교해서 보험료까지 비교를 해주면 완벽한, 내가 원하고 가장 실패 없는 보험가입을 하실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오늘은 특약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